이제 본격적인 8월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살펴볼 이슈를 크게 네 가지로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그리고 미국 이란 간 긴장 상태와 유가,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 엔화 공조 추가 조치 발표 가능성입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사실상 고용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요일에 졸츠 구인 건수, 수요일에 ADP 민간 고용,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차례로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동시에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때문에 더 주목됩니다.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지난주 끝난 직후에 나오는 첫 번째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주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성명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9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지 동결될지를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데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약하게 나오면 9월 인상 가능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고용지표, 특히 금요일에 나오는 7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 시장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월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 또 수요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제조업 지수는 전월 53.3에서 54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경우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는 이번 주입니다. 한편 지난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도 굵직한 실적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오는 4일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캐터필러, 머크, 맥도날드,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장 마감 후에는 AMD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5일 수요일에는 월트 디즈니와 일라이 릴리, 그리고 6일 목요일에는 에어비앤비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AMD는 AI 반도체 경쟁 구도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회사인 만큼 실적 내용에 따라서 또 반도체 섹터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실적 가운데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것은 4일 화요일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 6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실적 자체도 관심사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이 실적 발표가 대규모 락업 해제의 방아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상장 후 내부자 거래가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번 첫 실적 발표 직후에 끝나기 때문인데요. 발표 이틀 후부터 내부자 보유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데 그 규모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 IPO 조달액인 75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나스닥 전반에도 영향을 스페이스X 주가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3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 첫 실적이 이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추가 하락의 빌미가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상황과 그에 따른 유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이 미국과 이란 갈등이 해소되다가 다시 긴장 상태로 바뀌다가 하루가 다르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8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이란이 공격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또 하루 만에 7, 8%대 급락하는 그런 큰 변동성도 보인 바 있고요. 문제는 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주 FOMC 성명서에서도 관세 여파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조됐는데 여기에 유가 불안까지 더해진다면 9월 금리 인상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결 명분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채권 시장에서도 이미 인플레이션 기대가 단기, 장기 모두 올라가는 그런 경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8월과 9월은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약한 그 두 달로 꼽힙니다. 유가 불안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와 유가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 이슈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중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관련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이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미국이 엔화 매수 개입에 가담한 건데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손글씨 메모에 엔화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매입이라는 문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미국의 엔화 매수 개입 이슈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개입 이후에 엔화가 달러당 157엔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 약세 현상이 일단은 진정이 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런 미국의 엔화 매수 개입 효과도 오래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금리를 1%로 동결했고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본은행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CNBC는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정책 발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발표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기적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엔화 변수는 또 우리 원달러 환율과도 연동되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이슈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자면 결국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향해 달려가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 락업 해제 그리고 유가 불안, 엔화 변수까지 겹쳐서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한 주를 마감한 만큼 이번 주에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주원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